이번 주 증시 테마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업종, 어떤 섹터가 관심을 모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은 조선주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권미정 캐스터를 통해서 조선주 동향과 전망에 대한 브리핑부터 들어보시죠. 권미정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수요와 가격의 증가, 이것만큼 든든한 성장이 없습니다. 조선 섹터가 수요와 가격 상승의 격포제에 3차 슈퍼사이클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선업계 최근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요, 수주 증가 부분부터 살펴보시죠. 지금 세계 시장은 새로운 선박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항되고 있는 선박 중 37%가 노후 선박인데요. 노후 선박의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요. 또 친환경 LNG선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국제해사기구와 국가들의 환경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가 커지면서 발주 중과세는 내년까지 쭉 이어질 전망인데요. 하이투자증권은 국내 조선사들이 향후 연간 57척의 LNG선을 수주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LNG선에서 한국 조선사의 독주는 5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또 하나증권은 2025년으로 갈수록 고가 선박 건조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익 증가 속도가 빨라질 거란 예상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올해 수주 잔고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기업들 그 기회를 잘 잡아가고 있을까요? 국내 조선 빅3 기업들은 친환경 선박 수주를 이어가면서 순항 중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차별화된 모습이 보이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미 연간 수주 목표액 대비 72%가량을 채우면서 역시나 부동의 1위를 지켜나갔고요. 또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은 각각 20% 그리고 10%의 수주 목표를 채우면서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하면서 단순 물량 채우기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선별된 수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HD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가장 많이 수주한 선종은 PC선, 이 선가 자체가 높은 선종인데요. 정기선 HD 현대사장이 선박을 수주할 때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주문하면서 앞으로 이런 흐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도 선박 단가가 높은 친환경 선박을 수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저가 수주의 시작으로 지목되는 대우조선해양, 즉 하나오션이 출범하면서 저가 수주 해소 기대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물량 채우기 수주보다는 수익성에 더 집중하면서 삼성중공업 이미 이번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또 하나오션도 올해 안에 흑자 전환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주목해야 할 조선업계 이슈도 전해드립니다. 바로 카타르발 LNG선 수주 전인데요. 발주처는 카타르 에너지고요. 수주 규모는 40여 척에 총 1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달 첫 2주 동안 킥오프 회의에 돌입을 했고요.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이달 안에, 그리고 하나오션은 9월까지 각각 발주 협상 시한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타르에서도 한국의 백호동이 올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30년마다 돌아오는 조선업 슈퍼사이클, P와 Q의 증가가 이 사이클을 10년 일찍 당길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산업 인사이트를 통해서 더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죠. 네, 그럼 조선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신영증권 엄경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선 담당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애널리스트로서 요즘 좀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바빠서 좀 병이 났네요.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보셨듯이 수주 잔고는 늘어나고 신조선가 지수는 높아지고 네. 그야말로 실적이 좋아질 이유만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이미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조선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1분기 어닝 시즌이 좀 주가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수주를 잘 받고 있었지만 매 분기 이제 개별 업체별로 수천억의 적자를 내는 사례가 네. 있었는데 이번 1분기가 모두 다 흑자 전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걸 1차적으로 보여줬고 영업 적자는 이제 한 판관비 정도 수준의 되게 작은 규모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매출이 더 늘어난다면 흑자 전환이 확실하겠구나라고 하는 좀 안도감을 주는 그런 실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요즘 생각보다 강세인 수주가 좀 더해지면서 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반기에 남아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해 볼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30년 만에 온 뭔가 이 큰 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이제 오일 쇼크 때 1차 대사이클 그리고 이제 2007년을 전후로 했을 때 두 번째 사이클이고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이제 내용 연수가 저희가 3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예. 30년이 지난 한 37년 지금으로부터는 어떻게 보면 한 15년 가까이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선박을 노후가 돼서 교체할 수도 있지만 규제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 규제에 그렇죠. 대응하기 위해서 바꿀 수도 있는데 이제 2023년부터 저희가 탄소 저감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지금 그러한 그 해체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을 거고요. 요즘에 발주가 되는 선박들을 보면 무조건 운임이 좋다고 발주가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선박들 위주로 네. 이제 지금 현재 노후 선박이 많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발주가 되는 걸 보면 교체 시기가 좀 앞당겨졌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조선주 모처럼 이제 햇볕이 쨍쨍 비치는 것 같습니다. 이 조선주 관련해서 뭐 탑픽을 꼽아주신다면요? 저희는 완성조선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조선해양 추천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뭐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수주 산업인데 수주를 받은 것 대비해서 저희가 주가가 저평가이면 종국에는 더 상승 여력이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전 직전에 가장 대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2007년보다 유일하게 더 수주를 많이 받은 업체가 네. 현대사모중공업인데요. 그 회사를 지금 들고 있는 종속회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의 상승 여력이 더 수주 대비 많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HG 한국조선해양 대만과 1조 2천억 규모의 선박 5척 건조 계약을 네네. 또 체결했다고 들었어요. LNG 추진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서 국제 해사 기구 즉 IMO의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거 이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좋은 연료를 쓰는 겁니다. 저희가 뭐 휘발유도 고급 휘발유를 쓰는 자동차가 더 연비가 좋듯이, 그러니까 그렇죠. 오염물질을 덜 내놓듯이.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많이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LNG와 메탄올인데 이 두 개의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의 선박을 만들어 본 경험이 많은 업체가 한국에 있는 조선 업체들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요번에 발주된 그 5척의 선박도 시장 가격은 한 1억 6천만 불 정도 되는데 이 계약 건에 대해서는 한 1억 8,700만 불 정도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높은 사양에 대한 값을 지불을 하는 거고 지금 이 수요자들이 충분히 그 정도의 그 프리미엄을 지불할 만한 용의가 충분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조선 업체들이 옛날처럼 그냥 싼 것만 파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 제품을 팔아서 이득을 취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대차가 과거에 뭐 중저가 이미지에서 뭐 제네시스를 안착시켰듯이 우리 그 조선사들도 그야말로 무조건 싸다고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된 배, 비싼 배를 팔 수 있는 그 역량이 있는 거네요. 네네. 이거 중국이 따라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중국도 궁극적으로 선박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체적인 수요를 소화하다 보면 아무래도 레코드가 쌓이겠죠. 네. 근데 이제 초반에 딱 치고 들어오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이제 선박을 가장 많이 소유한 소유 국가는 이제 유럽 지역에 많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몇십 년 동안 한국에 발주를 해서 그 배를 가지고 영업을 했던 그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한국이 먼저 차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중국으로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따라잡는 기간이 뭐 단기간에 뭐 5년 이내 이렇게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린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또. 네네. 자, 한국조선해양이 그 유럽의 호라이즌 유럽 여기에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이 프로젝트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액화수소 화물창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선박 시장도 결국엔 넷제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네. 그런 추세이고 이제 그 타겟 시점을 한 205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연료에 이제 탄소가 없어야 연소가 되었을 때 결국 CO2가 생기지 않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써야 되는 연료가 수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첫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지금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LNG나 메탄올 같은 경우는 중간 단계에 거쳐가는 정도의 예. 연료로 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수소 연료를 쓰는 그런 선박으로 지향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선박 제조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네요. 한국조선해양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저희는 16만 원 제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꼭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 업체들도 이 실적 개선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저희가 수주를 받는 데 있어서도 양적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은 그때 가서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기 우리 엄경화 의원 뭐 몇 번 나오셨지만 오늘이 가장 자신만만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선 수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그러다 보면 뭐 조선소의 엔진 부품 같은 이런 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호조를 보일 것 같은데요. 조선 기자재 업체 주가는 어떤가요? 일단 기자재 업체들의 주가는 작년에 이미 한번 레벨업을 했는데요. 작년에 눈에 띄는 실적 개선세를 보였던 게 이제 그런 영향을 준 데 있어서 크게 이유가 됐었고요. 이번 1분기 실적이 발표날 때도 조선 업체들은 흑자 전환 하냐 마냐 정도 수준이었지만 뭐 기자재 업체들은 막 일부는 막 20% 넘는 영업이익을 내기도 하고 이제 그 눈에 띄는 실적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배가 비싸지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단가도 비싸지는 거고 저희가 조선 업체들로부터 작년에 많이 들었던 얘기가 외주 가공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저희도 비용을 많이 떨어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선 업체들한테 비용이고 이런 기자재 업체들에게는 매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 개선세가 오히려 조선 업체보다 더 눈에 띌 것으로 보고 있고 과거에 어떠한 일을 똑같은 일을 한 5개의 업체가 했다면 지금은 3개의 업체가 하고 있을 정도로 구조조정 폭도 되게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살아남은 자들의 그 축제를 즐기는 데 있어서는 기자재 업체들이 아마 눈에 좀 더 띄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뭐 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은행들이 무너졌지만은 살아남은 기업 은행들은 오히려 진짜 위장된 축복이라고 할 만큼 큰 효과가 있었죠. 자, 조선 기자재 업체 탑픽은 저희는 필수 기자재로 가자. 특정 선박에 들어가는 부품만 만드는 업체뿐만 아니라 필수 기자재로 가는 게 오히려 조선 회복의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선박의 추진 엔진을 만들고 있는 HSD 엔진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탑픽으로 꼽은 그 배경 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이런 선박의 추진 엔진을 만드는 업체가 우리나라의 상장사 중에서도 한 3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2군데 정도로 축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환경 규제가 바뀔 때 제일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이제 엔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추진 연료를 바꾸기 때문에 그 추진 체계에서 적시에 들어가서 이제 제대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엔진의 단가 자체가 일단 상승한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선박 가격 올라갔으니까 조선소 실적 좋아질 거예요라고 하는 그거를 조금 더 일찍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엔진사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HSD 엔진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도 설명해 주시죠. 저희는 15,000원 제시를 하고 있고요. 뭐 조선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특히나 저희가 LNG를 많이 건조하는 시기가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또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뭐 내년 1분기까지는 뭐 하여튼 계속 이어지는 그런 양상인데 하반기에 조선주 기자재 뭐 그냥 긍정적으로만 볼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 좀 더 좀 뭐 이런 거는 좀 검토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건 없을까요? 저희가 이제 실적도 좋고 수주도 좋아지는 그 측면일 때가 가장 이제 주가 상승세가 좋을 텐데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카타르 LNG나 막 이런 것들이 수주가 좀 쏟아져 나올 때가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크기 때문에 그때 가서 뭐 일부 비중에 대해서 조금 줄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실적이 발표가 될 때 하반기 실적이 오히려 더 셀 것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 실적은 아마 10월 말 정도니까 올해 거의 4분기에 도달했을 때부터 하반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뭐 리스크 요인은 너무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많이 뛰는 밸류에이션을 보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짧게 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산업 전반적으로는 크게 경계심을 가질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조선주나 조선 기자재 관련주 비중을 좀 확대하는 어느 정도로 확대할 수 있을까요? 뭐 시장 평균 대비보다는 많이 비중을 확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닝 시즌일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행이 되는, 그러니까 추가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부분을 감안하면서 조금씩 줄이셔도 아마 늘려놓은 주식 비중을 계속 유지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때 수익을 실현하면서 비중 조절하는 그런 투자 전략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